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메타버스 기반의 강의를 지금 하게 됐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하는 주제는 5개 광고물과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이 5개 광고물과 도시경관이라는 내용을 들어본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연구 분야이기도 하고 학교에 오기 전에 산업체 경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프로젝트를 할 때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좀 하게 되는데, 오늘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 컨테스트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 5개 광고와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특강 형태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 동서울대학교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과 그 다음에 한국전파진흥협회가 같이 참여하는 VR 메타버스 콘테스트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2개의 솔루션을 체험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될 거고, 주 내용은 5개 광고물과 도시경관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5개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길거리에서 접하고 있는 것이죠.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지하철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걸어오는 공간 안에서 굉장히 많은 광고물들을 접하게 되는데, 5개 광고라고 하는 그 부분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도구로서 김밥 나라라든가 회광어 9,900원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자면 판매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 그죠? 이것도 제품이니까 제품을 강조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의 하나의 도구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위에 있는 이러한 사례와 아래쪽에는 내가 런던에서 촬영한 파스타집의 광고물인데, 같은 적색이라고 하는 경관에서 상당히 채용하기가 어려운 색깔이라 하더라도 같은 색의 디자인의 광고물들을 어떤 디자인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느껴지는 경관의 이미지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5개 광고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판 자체가 사유화되어 있는 이 상점 주인의 소유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도시에 표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광고물은 공공적인 성향과 사회적인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개 광고물은 도시가 제대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갈 때 어디 앞으로 와 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이 물적 환경 요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것이고, 또 물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미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간판이라고 하는 광고물은 이런 상업적인 광고물뿐만 아니라 공공기능의 도로의 이정표라든가 지시사인 등과 같은 것들이 도시 환경에서 대표적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면, 그런데도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광고 경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자 우리가 광고물에 대한 의미나 그 다음에 기능, 개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개 광고물은 지금 표현한 것과 같이 시각적인 표시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서 태양 설비, 굉장히 노후된 것이지만 경관 자체가 바깥에 있는 어떤 익스테리어와 그 다음에 사인물들이 같이 광고물의 어떤 표현을, 기능을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판이라고 하는 건 빠른 정보 전달의 기능과 정확한 정보 전달의 기능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빨리 인식시키고 정보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시인성, 유목성, 가독성, 식별성, 연삭성 등과 같은 그런 어떤 기능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간판들이 이런 우리나라는 주거지역에 접해 있는 이런 중심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붙어 있는 이런 간판들을 보통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로형 광고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것을 돌출 광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지주의 형태로 세워놓은 것을 지주형 광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한번 가로형 간판, 그 다음에 이 에셋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내가 한류형 광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금 봤던 것 중에서 그거에 해당해 다이소 같은 것들, 그 광고물인데, 한류형 광고물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판으로 돼 있고 글씨나 광고의 요소들이 돌출되어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기존의 판에 평면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지금 이 에셋에서는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안쪽 내부에, 즉 이 부분에
뚜껑을 열면 내부에 LED나 형광등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이런 광고물들을 이제 판류형 광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채널형 광고물이라고 하는 건 판류형과 언뜻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알듯이 표현하고자 하는 광고 내용, 즉 상호명이 돌출되어서 입체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입체형 광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씨가 VR 메타버스 콘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글씨에 이렇게 뎁스가 있어서 튀어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는 사례이고, 마지막 세 번째 사례로 지주이용 광고물을 좀 보여주자면 자 이렇게 글씨와 다양한 요소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지주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바닥에 지금 이렇게 철골 구조가 있는 것은 바닥에 심어서 이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에 30cm 이상 매입하는 구조물로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주이용 광고물은 디자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구성이 바닥 지면으로부터 3m 내지 5m 범위 안에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주이용 광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지금 여러분들은 봤는데, 이미지로 지금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간판들이 방금 보여줬던 이런 사례가 지금 우리의 도심에서의 어떤 그 경관의 형태라면, 이제 해외 사례에서는 건축물의 인면, 즉 이걸 파사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축물이 보여주는 인면의 형태를 파사드라고 얘기를 하고, 런던의 피카디리 서커스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상업시설에 1층에 카페가 있는 그런 건물이고 2층은 그 사무실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간판이 하나도 없죠. 보이지 않고 이쪽에 돌출 광고물로 되어 있는 요것만 돌출되어 있고 번지 숫자만 표현되어 있고,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쇼윈도우에서 보여주는 요 자체로서 인지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등을 갖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또 다른 사례에서는 환경적인 요소로 반드시 작용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즉 경제적인 도구의 활동 수단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그 기능을 굉장히 강조해서 전체 다를 광고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례가 이게 지금 청주시에서의 사례인데, 이런 사례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간판을 정리하는 간판 시범가로 사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서 봤던 런던의 사례와 같이 아예 간판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최소한의 공간에 일정한 규격을 갖춘 광고물을 1층, 2층, 3층까지만 부착하게 한다. 그리고 최상층에는 건물명을 부착하거나 전체의 2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업소의 광고물을 설치하게 돼 있고, 5층이나 4층에 있는 업소는 아래쪽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광고물들을 이용한 경관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볼 때 광고물, 즉 사인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물인데, 이 간판은 정보, 즉 김밥 천국 또는 뭐 맥도날드 같은 그런 정보를 철판이나 알루미늄이나 LED 같은 소재를 가지고 그것을 가공하는 기술로 표현했을 때 궁극적으로 간판, 사인이라는 게 표시가 되고, 이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 풍토를 표현해 줌으로 해서 그 지역의 또는 그 공간의 사회적인 가치관으로서 자리 잡는 것이다. 그래서 광고물은 바로 경관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내가 가로형 간판이나 입체 간판, 그 다음 지주 간판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 지금 보여주는 요 지금 사진은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간판인데, 이것은 그 철판의 종류 중에 하나가 함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함석에다가 페인트로 마누얼 식당 이렇게 쓰는, 이렇게 도장으로, 도장이 칠한다라는 뜻이라서 칠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마누얼 식당의 경우 이제 조금 주목성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입체 표시를 좀 넣었죠. 그림자 표시 등을 해서 광고물을 만드는 시대를 거치다가 대량으로 이렇게 아크릴 간판이 7, 80년대에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크릴 등을 이용하는 입체형 광고물들, 이런 걸로도 성립이 되고 발전을 하고, 그 후에 2000년도 초반, 그러니까 1990년도 후반에 내가 지금 평면 광고물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소재에 주로 쓰여지는 3M에서 플렉스라고 하는 소재를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아크릴이 아니고 원단이에요. 아크릴이라고 하는 소재는 어떠냐면 내열성과 내한성이 굉장히 약해서 여름에는 쉬 노골노골 늘어나고 겨울에는 경도가 세져서 쉽게 깨지고, 그 다음 단점이 36이나 46 사이즈로 제한이 있는데,
이 플렉스 광고물은 원단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천을 시실과 날실로 짜고 PVC, 그러니까 고무액 같은 것들을 쉽게 이렇게 덮어서 원단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전에는 광고물들이 되게 작았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알지만 베스킨라빈스의 입구가 문 하나 높이보다 높을 거 아니야. 그지? 문이 2100에서 2400 정도 하니까 2400 한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2m가 넘는 정도의 광고물이 아주 큰 광고물. 또 이렇게 실사출력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광고물들이 굉장히 난립하는 아주 문제의 시기를 막 겪던 때가 2000년도 초반까지였어요. 그래서 이 초반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광고물들이 진화를 하게 되는데 방금 앞서서 보여줬던 그 3층짜리 건물과 같이 이렇게 간판을 정리하는 그리고 입체형의 광고물, 내가 방금 보여줬던 에셋, 거기 입체형의 광고물들이 대량으로 설치가 되고 지금과 같은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내가 보여줬었던 입체형 광고물이 구조를 펼치자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시대로 진행이 되고 간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까지 진행이 되냐면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것은 현재 강남대로에 있는 사인 미디어 폴이죠. 근데 이 미디어 폴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면 유튜브 요걸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아미 앤 데드인가 하라고 하는 영화의 홍보 영상이에요. 좀비 호랑이가 출연을 하는데 이 호랑이가 이 전광판을 벗어나는 정도와 같은 실감형의 미디어로 구성이 돼서 영화를 홍보하는 홍보 포스터인데 이런 식으로 디지털 사이니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만들게 되죠. 만들려고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이 지금 광고 이미지가 디지털 이미지로 형성이 돼서 이것을 방금 보여준 것과 같은 우리 그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나 우리나라에서는 5개 광고 자율 표시 구역인 코엑스에서 이런 영상들을 이제 사이니지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요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내용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광고물들이 방금 보여준 말씀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한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광고물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 등등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제도도 바뀌고 또 이것 자체를 진행하는 광고물들도 정리가 되고 돌출 광고물이 많이 있던 것이 가로형 광고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시대로 바뀌면서 가고 있고요. 특히 강남구의 신사동 가로수습길 같은 경우는 가로형 간판이 붙어야 하는 자리에 가로형 광고물을 오히려 붙이지 않고 영국과 같은 사례로 입체 광고물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는 그런 사례들로 이제 간판을 가지고 경관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민지한테 좀 해보고 싶은데 민지는 거리를 다녀보면서 좋은 광고물의 사례를 갖고 있다. 저는 거리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한 번에 눈에 확 들어오는 광고물들이 되게 좋은 광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CGV나 GS25, 올리브영 그런 곳들은 딱 갖고 있는 그 컬러들이 명확해서 되게 한눈에 잘 들어와서 좋다고 느꼈습니다. 대답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간고물은 심벌 마크와 로고 타입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심벌과 로고를 즉 베이직 시스템을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즉 간판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심벌 마크와 로고 타입의 가독성과 디자인적인 우수성이 뛰어나야 사실은 간판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주목성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지금 민지가 얘기한 거는 간판에서의 시각적 디자인 중의 부분의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게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벌과 로고 타입 말고 뭐 예를 들어 회전하는 간판을 본 적이 있다든가 또는 가로형 간판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뭐 생선이 걸려 있다든가 뭐 이런 독특한 광고물의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심볼과 로고 등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광고물과 어떤 광고물이 더 눈에 들어오는가?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을까? 회전하는 광고는 어렸을 때 미용실 앞에서 많이 봐왔던 것 같고요. 회전이나 세로형 광고보다 가로형 광고가 더 많은 이유는
가독성이 더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봤을 때는 회전형이나 세로 다른 형태의 광고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아요. 디지털 사이니지는 회전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 안 들어? 회전은 아니고 그냥 뭔가를 보여준다라는 느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형 광고물 내가 방금 VR, 메타버스 뭐라고 콘테스트라고 돼 있는 그 광고물은 광고 내용이 변하지가 않는데 디지털 광고물은 광고의 내용이 바뀌잖아. 그림도 바뀌고 색상도 바뀌고 거기에 텍스트도 들어갈 수 있고 지난번에 김슬기 교수랑 너네 설문조사할 때 보면 영상 안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계속 바뀌어지잖아. 그래서 지금 아까 미용실에서 회전하는 광고물이라고 하는 걸 전문적인 용어로 사인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인볼을 쓰는 이유는 물체가 고정돼 있으면 시각을 자극할 수 없으니까 움직임을 주고자 사인볼 같은 걸 썼었거든. 지금의 디지털 사이니지가 굉장히 뜨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광고의 내용을 변경시켜서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모임에서 그 내용의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광고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사이니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간판들이 이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아까 이제 질문을 조금 했었지만, 5개 광고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토탈 디자인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5개 광고물은 아까 올리브영이나 뭐 CCV나 GS25 이야기한 것 같이 심볼과 로고로 이루어지는 시각 디자인 파트랑 그다음에 그것을 구조적으로 아까 에셋에서 봤듯이 구조적으로 만드는 제품 디자인 그다음에 이것이 공간에 놓여지기 때문에 환경 디자인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금 보자면 지금 이것은 한삼의 홍삼에 대한 심벌인데 앞서 있는 한삼일이라고 하는 심벌 마크랑 한삼인이라는 글씨, 즉 로고 타입을 이용해서 AS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사이니지, 간판에 대한 디자인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각 디자인 측면이고 근데 이것은 반드시 제품 디자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이렇게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의 설계가 되고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할 것인가에 대한 제품 디자인 측면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3D의 어떤 형태대로 만들고 방금 보여줬었던 것과 같은 에셋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도 한번 이 에셋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줘 볼게요. 지금 여기에 가로형 광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가로형 광고물 중에서도 판류형 광고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면 간판이 이렇게 입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옆에 있는 에셋은 앞서서도 봤지만 본체 바디에다가 철판과 아크릴 글씨,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은 LED 등을 구조적으로 이쪽에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이런 구조로 입체로 같이 연결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제품 디자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앞서서 봤었던 거와 같은 소스인데 컬러가 조금 달라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하네요. 또 하나의 광고물은 지금 이쪽에 있는데 이것은 입체의 글씨를 입체형으로 만든 거고 이걸 뷰로 보자면 이러한 입체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품 디자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런던에서의 사례를 내가 지금 조금 보여주는 것인데 거리에 간판을 부착을 할 때도 간판만이 아니라 꽃이나 식물, 생물 같이 연결이 되고 또 광고물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거리 전체를 환경 디자인을 생각하는 광고물로 만드는 사례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광고를 조금 절제하고 이게 미학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 남성복을 파는 곳인데 퓨마와 같은 동물을 집어넣어서 이제 광고물을 하고 간판이라고 하는 역할은 쇼윈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관으로 광고물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렇게 시계를 파는 데는 시계를 걸어놓고 섹스피어가 있는 곳은 서점을 표시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의 장인들이 그런 형태로 간판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해외만 잘하고 있느냐 그러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게 내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지방 내려가서 찍은 건데 아주 작은 의류 판매하는 보세 옷집이에요. 밀라노, 파리, 서울, 도쿄, 뉴욕에 시계를 딱 걸어놓고 상호명은 우측 하단에 아주 작게 표시를 해줌으로 해서 세계의 모든 유행이 여기 있다는 그런 어떤 은유적인 그런 광고물을 통해서 앞서 내가 강의했었던 광고의 정보 전달의 효율적인 전달에 있어서의 어떤 연상성을 강조한 그런 광고물이다. 또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서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 가거나 일본에 가면 아 여기가 중국이구나 또는 일본이고 또 한국이고 뭐 이렇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서체, 문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역적인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은 한강체, 남산체, 뭐 경기도에서 서체를 만들고 뭐 이순신체,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나눔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서체 등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딱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어디 같아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일본이고 서체가 이렇게 표시될 땐 같은데 옆에 있는 4개의 그림은 전부 다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 1번이 바로 일본이고요. 자, 2번이 한국, 3번이 영국, 여기가 프랑스, 파리. 그러니까 같은 지금 얘기는 서체로 표시가 확실하게 되는데 두 번째 그 지역을 표시할 수 있는 건 또 컬러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간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도쿄의 사례와 동작구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도쿄의 사례는 건축물의 입면, 아까 내가 영국에서도 보여줬지만 입면보다 간판이 안으로 들어간, 즉 주방 가구로 치자면 빌트인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 옆에 있는 대명 부동산의 간판이 벽에서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경관과 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간판이라고 하는 건 배치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서 파사드와 연계돼서 빌트인 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도 이제 광고물이 가져야 하는 기능이다. 앞서 얘기한 것 같이 간판을 우리나라는 하나만 붙이게 돼 있거든. 가로용 광고물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왼쪽 파리의 사례는 같은 광고물을 여러 개를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법으로 안 되는데 법적인 제도를 바꾸어서 이런 배치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되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다. 아까 얘기한 이런 색채 가이드라인 등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구축해서 색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례로 표시가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간판이 형태적으로 오브젝트의 어떤 형태, 즉 조형성이 있는 광고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짤즈부르크 같은 경우는 어느 거리를 지정해서 그 거리에서 광고물을 반드시 제작하는 작가를 지정하는 그런 제도들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광고물이 우리가 도시에서 아름답게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을 고려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간판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서체가 있어야 되고 조형성이 있어야 되고 배치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색채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형태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광고물들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점차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느냐 하면 디지털 사이니지의 세계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대 퓨처넷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매년 2번씩 발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트렌드 리포트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서 현재 5개 광고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보면 목차는 일단 휴먼 터치라고 해서 기술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는 기술이 굉장히 이 기술이 점점 인간과 같이 소통하는 휴먼 터치 기술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이번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4단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코로나 불로 증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신과적인 치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휴먼 터치가 인간의 감성과 그다음에 인간이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테크놀로지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인물들이 여러 가지 몰입형의 광고물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미디어 아트로 접목이 돼서 도시의 광고물을 텍스트 위주의 제품이나 용역이나 재화를 판매하는 수단으로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성을 돋워주고 내만져주는 그런 어떤 휴먼 터치의 기술로 미디어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오늘 내가 이 자료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에서 지금 우리가 시각 디자인, 제품, 그다음에 영상까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하나로 녹아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OOH, 5개 광고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추후에 졸업을 하고 굉장히 관심 가져서 취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야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수업을 이런 상태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